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김진규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826만 원이 감된 133억 2,9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후 수입은 8억 8,850만 원이 감된 10억 850만 원으로 주요 감사유로는 강력소각시설 설치 사업 남해군 부담액이 올해보다 8억 6,900만 원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22억 1,976만 원 감된 123억 2,1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유로는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5,144만 7천 원이 감된 353억 4,2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계획관리에서 환경정책 운영 지원이 전년 대비 36만 원이 정된 8,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환경 관련 행사 및 교육은 전년도와 같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사회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감된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은 5만 6천 원이 감된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에서 환경지도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정된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환경오염 사고 대응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성면피해 구조급여 지원은 전년 대비 15만 원이 정된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는 전년 대비 160만 원이 정된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활동 역량 강화와 주요 하천 환경보전 활동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미세먼지 절감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년도 대비 3억 8,600만 원이 감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은 4억 3,500만 원 정된 1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유륜차 보급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3억 1,150만 원 감된 39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0페이지 미세먼지와 오존 신호등 설치는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감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는 전년도와 같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1억 9,685만 3천 원이 정된 3억 7,2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 지원은 1억 3천만 원 감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굴착기 지원 사업 6천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에 있어서 야생동물 보호는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정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5천만 원이 정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정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전년 대비 2,368만 원이 정된 1억 2,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생활 폐기물 관리에 있어 행락철 폐기물 관리는 전년도 대비 1억 2,709만 6천 원이 정된 2억 8,7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도자원 순환 운영 지원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설치 확충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정된 2억 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정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관리는 전년도 대비 159만 1천 원 정된 3억 9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은 3,260만 원이 감된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는 전년도 대비 2,646만 8천 원이 감된 8,0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노후 청소 차량 교체를 위해 3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민율 수거 보상금 지원은 8,500만 원, 공동집화장 학풍 지원 2천만 원,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7,624만 원, 재활용품 수거방 보급 사업에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6,600만 원이 정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3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 환경시설 운영 지원은 전년도 대비 150만 원 감된 4억 5,2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는 전년도 대비 7억 3,200만 원이 정된 12억 8,4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2페이지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력관리는 전년도 대비 2,456만 7천 원이 정된 5억 7,1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는 전년 대비 6,590만 원이 감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있어 전년도 대비 60억 1,600만 원이 감된 9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리시설 설치는 올해 8월 말 준공으로 인해 4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는 24억 8천만 원, 생활자원해수센터 설치 지원은 14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공중화장실 현대화는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이 정된 8,5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2,600만 원이 정된 3억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8,200만 원이 정된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6페이지 탄소 없는 마을 육성 및 계획 관리에 있어 탄소 제로 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같으며 탄소 없는 녹색마을 조성은 전년도 대비 6,450만 원이 정된 8,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리산 생태과학관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2,899만 7천 원이 정된 2억 2,9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전은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정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 해설사 활동 지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연생태보존에 있어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조성사업은 2년간에 걸친 사업으로 구 북천중학교 폐교를 활용한 생태공원 사업으로 1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멸종위기종 공동문화 조성사업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859만 3천 원이 정된 27억 5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42페이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9억 4,240만 원이 정된 50억 6천만 원으로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천만 원,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역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수질개선기금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괄은 전년 대비 1억 4,159만 4천 원이 정된 5억 1,1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은 세입과 같으며 수질 환경 보존에 있어 수질 보존 활동은 전년도와 같은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민 1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감소로 2,6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본 2 오염 총량 관리는 2만 2천 원이 정된 5,8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강시 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25만 원이 감된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문화예술회관 거린민불 인프라 조성사업 국고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환경보호과 맹시 2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맹시 2월 사업은 6건의 9개 단위 사업으로 예산액 80억 225만 원에서 2월액은 25억 5,063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예산서 2월 내용이 사유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 기금 조성 주요 현황은 2021년 남해군 부담분 40억과 2022년도 우리군 부담의 50억 등 90억 2,400만 26만 4천 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일단 이 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427쪽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 427쪽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에서 3,260만 원이 감되었는데 예. 이는 왜 인원을 줄였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었는데 국가에서 한번 해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전체가 우리 군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국비 보조금이 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 예. 국비도 감되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 꼭 굳이 보조금이 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미세먼지 불법에 대해서 감시원이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해도 될 법도 한데 굳이 이 보조금이 부분은 삭감됐다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을 해가 6명을 저희들이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괜찮은 사업이다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주경에 우리 군비만이라도 조금 정액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435쪽. 그 보면은 중간에 우리 공중 화장실 안심벨 설치 사업 예, 100만 원에 5개소. 또 그 밑에 그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공중 화장실 비상벨 설치 여기는 300만 원에 4개소. 예. 차이점 무엇입니까?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밑에 있는 비상별 자체는 저희들이 도비가 포함된 매칭 사업이고 저희들 자체로 안심별 설치 사업은 사실상 비상별 설치 사업이나 같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안심별하고 이 같이 연계된 비상별하고 경강등하고 블랙박스하고 같이 세 개를 같이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개소당 300에서 400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일단은 100만 원에 5개소를 했는데 실제는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 도비 밑에 거는 도비를 받아와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인데 그 안심벨하고 또 뭐가 설치된다고요? 그 화장실 안에? 화장실 안을 저희들이 보면은 안심벨이 비상벨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들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막 같은 말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다시 이제 도비만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이게 사업하는데 좀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별도로 시설비로 비상벨이나 안심벨이나 같은 용어인데 저희들이 안심벨이라는 용어 자체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안심벨이나 비상벨이나 같은데 이게 좀 더 많이 5개를 할 걸 8개를 한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설치 하는 거는 맞는데 하나는 300만 원으로 계산돼 있고 하나는 100만 원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되시면 안 돼요.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설치하는 게 밑에 비상벨 설치하는 거는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드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상벨을 설치하려 보면은 메인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고 비상벨, 경강등, 블랙박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안내문까지 앞에 가지고 붙이는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300에서 한 400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럼 위에 그러면 5개소 이거는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하나에 33만 원 정도 하거든요. 뭐 이런 좀 이게 왜 차별화를 두는데 100만 원짜리고 300만 원짜리 왜 차별화를 둡니까? 이게 공중 화장실마다 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시장이나
그다음 주요 관광지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세팅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 공중 화장실마다 꼭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경강병이나 비상벨이나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36쪽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캔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기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단 저희들이 그 판매량을 보면은 작년 1년보다 올해 지금 들어간 게 올해 3분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매출액이 지금 14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리에어 자체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지금 상당히 인지도도 높아가고 있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애완용 에어팻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자가 안 보고 있단 말입니까? 흑자를 보고 있단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카탄 공장이 내년에 연 200만 캔 생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0만 캔? 예, 카탄에 가면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연 200만 캔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200만 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에 특허를 받았죠? 예, 지금 그 의약품 특허를 허가를 받은 데는 지금 어신에 있는 공장. 예. 예, 어신에 공장이 있는 거고 카탄에 200만 캔은 별도로 다시 의약품. 그럼 여기는 예. 어신회가 있고 또 카탄에도 또 설치한단 말입니까? 예,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거 카탄에 하는 거는 이게 지리에어에서 저희들이. 카탄은 지리에어고. 예, 지금은 어신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지리에어에서 카탄 공장에서 아직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납품을 받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같은 공장이 지리에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동의 공기캔은? 지금 카탄에 있는 공장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실제 생산하고 있는 데는 어신 공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 공기캔 생산은 어신에서 만들어 가지고 만들고 지금 카탄은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 중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 이해하면 되겠고. 예, 맞습니다. 내년에 예. 200만 캔이라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 정도를 판매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공장이 생산될 물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거의 한 20만 캔 정도 저희들이 지금 만들었거든요. 20만 캔에서 200만 캔으로 한다면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그게 어떤 한 10배. 시장을 보고 지금 이렇게 크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 프로스 보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어팻 같은 경우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반려 애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확실히 몇만 캔 판다고 확실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확신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캔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게 양이 9천 얼마죠? 저희들 5.6리터짜리가 소비자 가격으로 12,900원입니다. 12,900원. 약간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 DC에서 9,600원인가? 아닙니다. 그럼 옛날에 12,900원. 과거에 3.6리터짜리가 그랬는데 예. 지금 소비자 가격은 12,900원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해보면 좋다는 걸 느끼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면에서 좀 적당한가 좀 비싼 편이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기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공기를 뜯으면 아무리 막아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 나와 빼가지고 실제로 일주일 100번을 쓸 수 있는 걸 예를 들면 50번밖에 쓸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분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안 나오거든 뻑뻑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물론 이 감각 계산으로 해서 12,900원이라는 받겠지만 정말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애들이 학교 다닐 때도 주머니에 엮고 다니면서 좀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나 또 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비염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공기를 좀 이렇게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호주머니에 후려하기 편한
공기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일단 의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한번 질의하고 같이 협조를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갑자기 그 막 이름이 안 난다. 하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장님 하인 의원입니다. 그 우리 423페이지에 외주수 지금 올해 총이 올해 지금 몇 풀어져 있지? 총이 나와 있지?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이 몇 정 풀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수가 26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한 1663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1663마리. 예. 고라니는 몇 마리? 꼬라미가 한 1147마리, 멧돼지가 516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멧돼지가 516마리. 예. 꼬라미가 좀 더 많습니다. 지금 총을 이게 외주수 몇 월 달까지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ASF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1월, 2월까지 저희들이 이 포수들이 연장을 해놨습니다. 내년 1월, 2월까지요? 예, 2월까지, 예. 그럼 상반기 다시 총 안 풀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1월, 2월까지 하고 나서 이제 2월 말쯤 다시 이제 내년분 다시 뽑을 겁니다. 2월 달쯤. 예, 2월 말쯤 돼서.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지금 저는 20만 원이지. 예, 환경부에서 별도로 멧돼지 20만 주고 돼지 지금 있습니다. 한 마리 잡으면은 30만 원이고. 총 30만이 되는 게, 예, 맞습니다. 30마리.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 한 명이 30마리 기준을 한정을 둬놨네. 예. 그 올해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내년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올해도 저당 30마리씩 그리. 일단 이게 작년에 올해 해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예. 이제 지금 잡히는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추경에 아마 의원님 배려로 저희들이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더 넘게 올려놨습니다. 혹시 또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개체수가 잡힐 것 같으면은 아마 추경에 더 올 배려만 해주신다면. 우리 군에서 지금 올해 돼지를 포획을 했는데 그 금액을 지분 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마리수는 포획을 했는데 그 금액이 지금 모자랐을 건데 이제 추경 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급한 부분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 내년에 지금 2월 달부터 다시 이제 6월 달까지 1차 상반기 풀면은 그 30마리 잡으면 이거 사실 뭐 산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잡을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못 잡고 그 사람들이 30마리 한정을 두고 나면은 나머지 사람들 총마가 아닌 사람은 돼지를 못 잡는데 30마리 한정을 둬갖고 이걸 돼지를 포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년간 이게 이 포획 수를 보니까는 저희들 현재 2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동 여부회가 뭐 15명 구성되어 있고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8명, 경남 수협인 참여연대에서 2명, 일반인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지금 포획량이 꾸준히 많은 분이 있고 이 26명 중에서도 조금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 양이 1인당 꼭 30마리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네. 저희들이 부기사항대로 하는 겁니다. 30마리 정해는 그래서 예. 우리가 이 보면은 그 돼지 엽사들 이렇게 보면은 그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니까 한 번에 수령 금액이 한 1,000만 원씩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특정인이 돼지 개 가지고 있는 인상 특정인들이 또 다 이 수령 금액을 다 받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던데 물론 뭐 이걸 뭐 그 사람들이 잡거나 이 사람들이 잡는 거는 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그래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돼 가지고 가면은 자기들끼리도 이게 또 문제 있는 소지가 좀 있더라고. 이 완전 직업적으로 해가지고 뭐 사실 한 달에 어떤 경우에 한 1,000만 원씩 벌어간다 하면은 상당히 뭐 작은 수입도 아닌데 그래 이제 너무 포획량이 지금 이 정해놔서 이대로 안 한다 그러면 뭐 또 이제 모르겠는데 이대로 또 한다 하면은 너무 이름을 넣어가지고 포획을 해가지고 이 수령 금액을 받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본의원도 볼 때 이게 이제 뭐 포획 우리 울타리라든지 동식물 울타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사실 포획하는 이게 개체수 줄이는데 이게 제일 또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내년에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을 좀 각 웹사들한테 해주시고 또 모자란다면은 추경 때 좀 더 확보해가지고 웹사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 하여튼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그 엽사들 26명 그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그 441페이지에 생태계 고난생물 퇴치 사업 이게 작년에 2천만 원 돈 다 썼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올해 예, 1,870만 원 가까이 아마 저희들 다 사용 다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진주에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 지부에 예. 저희들이 이게 외래종이라든지 교란생물 퇴치종은 일반인들이 제거하거나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 돼서 환경부에서도 어떤 전문업체에 저희들 용역을 주로 해서 작년에 그래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위탁을 준 겁니까? 예? 위탁을 줬습니까? 예, 용역 위탁을 정확하게 우리 줬습니다. 군에서 진주생물협회에 위탁을 준 겁니까? 예, 예.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올해도 아무래도 내년, 한번 내년. 경험 있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확정은 된 건 아니고 위탁을 주더라도 예,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업체한테. 예. 이게 작년에 저쪽에서 한 개 퇴치한 종이 뭐뭐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주교찬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뭐 가시상추라든지 애기수용이라든지 돼지풀, 동정호 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냥 가서 했다고 사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다 받고 그다음에 뭐 사진을 받는 가시박이라든지 거예요. 돼지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뭐 자기들이 키로수 구간을 줍니까? 키로수 같은 걸 합니까? 구간을 줍니까? 저희들이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구간을 정해놓고. 예, 예. 그럼 내년에는 어디 구간을 정해놨습니까? 일단은 지금 동정호 부분이 저희들이 붉은기 거북이나 저게 지금 보니까 플로리다 붉은 배 거북도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이 동정호도 하고 그다음 그럼 일단 붉은 기거북이하고 지금 종류가 지금 올해 잡은 게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대치.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교란 식물 같은 경우는 가시상추, 애기수영, 돼지풀 위주였고 식물 위주, 올해는 식물 위주였네요. 아닙니다. 동정호는 저희들이 붉은기 거북 몇 위주로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40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40마리요? 예. 나머지는 식물 제거 작업이고요. 예, 예. 동정호에 이 붉은 기거북이 지금 아직 서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 한 결과 저희들 그쪽에 금개구리하고 두꺼비 서식지로 지금 동정호 서식지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 결과 그 부분에 항속개구리도 나오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로운 교란종이 이제 플로리다 붉은 배거북이라고 있는데 이건 원래 애완용 비슷하게 사장님 여러 가지 탈락하면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러면 이 우리 군에서는 이거 작업을 하려는 협회가 없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하동에는 저희들이 사장님 전문이 없다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문가입니까? 우리 군에서도 전문가를 키워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맨날 위탁을 줘가 해야 됩니까?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네, 예. 이 구역이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생물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자꾸 전문업체 나서 전문업체 만약에 뭐 어떤 갑질을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군에 대시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협회를 키워가지고 이 자생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다 해도 억지로 좀 맡기든지 그래가지고 자생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강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탄소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힘쓰는 게 보이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그, 제 앞에부터 보면은 전기차 구매, 그리고 또 불삭기, 또 자동차 종합 검사,
어린이 통화 LPG로 바꾸고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하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그 청소채 세대는 왜 이런 탄소 전략을 안 했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청소 차량에 대해서 지금 세대를 신규 편성했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 청소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 지금 전기차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태로 5톤 우리 압축 징계나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그거를 해야지. 앞에는 청소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뒤에서는 오줌을 배출하고 뭐 하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 탄소 제로를 해가 바꿀 의향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 차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상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용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 하동에는 지금 그 비산 성면 감소로 하는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있죠. 425조. 그 설명서에는 13쪽 참고 한번 해보시죠. 이 420동 하면은 얼추 뭐 슬레이트는 다 처리되는 겁니까?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지금 이 정도면은 현재까지는 내년에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될 수 있는데 혹시 또 내년에도 뭐 1년 전에 그때 소요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뭐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16조 우리 그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있지요. 미세먼지 예산수상으로 몇 페이지? 이 16조 설명서 16조 예, 아니 설명서 16조 예, 찾았습니까? 예, 예, 미세먼지 이거는 그러면은 4개월 끊어서 하네요. 8개월만. 일단은 8개월간 지금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그럼 그 외에 5, 6, 7, 8월에는 미세먼지가 안 납니까?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세먼지 자체가 겨울하고 예. 또 이렇게 9월, 12월에 대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는 1년 내내 나올 건데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조 그 지리산 청정공기 체험 기재 설치 사업 있죠. 예, 이거 캔 그것도 했는데 또 청정공기 체험 설비 에어 샤워룸 그죠? 예. 그럼 그에서 또 에어 샤워룸이라는 것은 그 공기로 가지고 샤워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청정 이미지 선점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제 수면 부스하고 샤워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 저희들이 뭐 엑스포라든지 우리 하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탄소 없는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 예. 이런 부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행사장에 이동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가능하지. 일회용이 아닌 저희들이 예. 다해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만 해야만 가면 거기서 쓸 수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공기 캔에 대해서도 뭐 아까 딴 의원도 말씀했는데 20만 개에서 200만으로 갑자기 그 올려서 잡았는데 그리 뭐 잘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매출을 많이 넓히고 올리고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기캔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공기캔 한 개에 뭐 10,000원이면 10,000원, 15,000원이면 15,000원, 뭐 2만원이면 2만원인데 12,500원 뭐 여러 가지로 뭐 다 계산해갖고 12,500원 나왔지만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0원이면 10,000원, 15,000원 그리 오히려 사기가 편하긴데 12,500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그쪽
우리가 저희들의 원가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이윤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나온 부분인데 지금 5.6리터가 12,900원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소비자도 사기고 편리하게 12,500원 요새 500원짜리도 없는데 또 그거 하고 이상이 좀 사기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돈 할 때 적정하고 5,000원이면 5,000원 좀 작게 담아갖고 5,000원 한다든지 10,000원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 그 캔 갑자기 그 바꾸려면 거기도 돈이 드니까 장기적으로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석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연섭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본 의원은 좀 다른 방향에서 좀 여기 질의하고자 합니다. 42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그 노후 청소 차량 교체 한번 봐주십시오. 예. 세대에 3억 3천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교체 기준은 어떤 것이며 어느 읍면의 청소차를 교체해 줄 것인지요? 저희들이 이게 세대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청소 차량 우리가 기준이 보통 보면 내구 연한이 저희들이 7년에 12만 킬로입니다. 청소 차량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북천이 현재 10년에 30만 6천 킬로, 청암이 9년에 15만 1천 킬로, 고전이 9년에 10만 1천 킬로를 탔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구 연한 플러스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북천이나 청암이나 고전에 가지고 있는 차 자체가 5톤 징계 덤퍼입니다. 곧 뚜껑이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세 개 매니저하고는 전부 다 징계 덤퍼 개념이 돼가지고 압축 형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자료 요구 한 개 할게요. 이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재정관리과에다가 협조를 좀 받아서요. 하동군이 사용 중인 모든 종류의 전 차량, 리스 차량, 렌트카 포함해서 연식, 현 주행 거리, 차량 수리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435페이지하고 438페이지를 이렇게 이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탄소 없는 마을 육성, 탄소 없는 마을 생태 관광 활성화. 본 의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렇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이 우리 지금 11개 지정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을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지리산 끝역의 어떤 자연보존과 관련된 우리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 뭐 생태 보존 이런 것들을 하려면 탄소 없는 마을에 지정되는 마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자기들이 해주라 해서 했습니까? 원하지는 않았죠. 그 마을들이 원하지는 않고 행정인 군이 이렇게 너그 마을은 탄소 없는 마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할게 하고 지정해버린 거죠. 자기들이 원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원해서 했습니까? 일단 그거는 행정하고 그 마을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서로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소 없는 마을에 가입한 걸로 만약에 알고 그 있습니다. 협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협조한 공문들이 다 있었죠. 네, 그런 공문이라기보다는 서로 어떤 의사소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건 말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탄소 없는 마을 제1호 하계면 목통마을에서 우리 목통마을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목통마을에서 하동 군수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의서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2015년 7월 1일 날 목통마을이 제1호로 될 때 그간의 어떤 진행 사항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교육에 의해서 그 공감에 의해서 아마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답변하시는 게 탄소 없는 마을을 지정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임산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탄소 없는 마을에서 나오는 임산물.
임산물,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일단 저희들도 이게 탄소 없는 마을의 특산물들이 하계, 청암, 악양별로 이렇게 별도로 좀 특산물이 있는데, 하계 같은 경우는 벌꿀이라든지 고로쇠라든지 산나물, 그런 좀 청암 같은 경우는 마른 돌배, 돌배즙, 악양 같은 경우는 대봉감이나 매실, 액기스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매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미미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여기서 의정석상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과하고 서로 협조를 좀 해서 이게 이 탄소 없는 마을에서 나오는 임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들은 좀 다른 가격으로 받아서 판매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농락 못 치르죠. 농락 못 치면 임산물이나 농산물들은 이게 열매가 완벽하게 이렇게 농락 친 것들하고 다르게 나오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손해를 끼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잘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기자동차를 탄소 없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책을 잘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이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 임산물, 특산물들은 하동군수가 인정보증을 해야죠. 하동군수가 이 임산물에 대한 것들은 탄소 없는 마을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하동군수가 인정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시에 있는 도시에 있는 뭐 부청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곳에 가서 판매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농산물 유통가, 그렇죠. 농산물 유통가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조금 다른 것들이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범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고생이 많습니다. 428페이지로 보면 우리 공동집화장 합충시설, 예. 지금 4개소에 2천만 원인데, 이게 뭐, 4개소 설치할 예정이 뭐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공동집화장을 21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가 금성, 옥중, 행천에 3군데 만들었는데, 현재 내년 부분은 지금 현재 읍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설치를 어떻게 하기로 500만 원이면 됩니까? 일단은 500만 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에 내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 우리 지금 쓰레기 수거 장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예. 그 수거 설치 사업은 군에서 했습니까? 민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돼 있는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 수거 장소도 우리 쓰레기 차량이 뭐 진출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거의 지금 다 도로가에 돼 있어요. 도로가에. 그렇다면은 미관상 보기도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사실상 외부 지나가는 차량들이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갑니다. 도로가에 있는 수거 장소가. 쉽게 우리가 뭐 자주 보지만 옥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초동안에 한 개도 마을은 저 안에 한 1km 안에 있는데 길가에 해놓고, 저 우리 월영마을도 길가에 해놓고, 저들이 종종 봅니다. 외부 창을 대놓고 쓰레기를 엄청 버리고 가요. 그 쓰레기 봉투도 아니다. 그런 부분을 장소를 쓰레기 차량이 갈 수 있다라면은 동네 안쪽에 하면은 외부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좀 방지도 되고, 또 버리는 우리 주민들은 좀 편하고, 특히 뭐 태양광을 하든가 시카라를 설치하는 방법, 그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좀 위치라든가 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과 그또 우리 쓰레기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폐기물 처리 비용이 우리 산업 폐기물도 있고 우리 농업 폐기물도 많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좀 듣기로는 처리 비용이 다 시군가 조금 그 차이가 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인근 시군가 처리 비용이 좀 동일하게 해서 부담 없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근 시군과 저희들 뭐 톤당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가격을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하동 분내도 지금 하우스 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비닐 폐기물이라든가 딸기 순, 일반 쓰레기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물론 그 정말 힘듭니다. 관리하기가 힘들지만은 어느 그 우리가 시기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각 농가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깨끗이 한다면은 저는 읍면이 깨끗하고 하동군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 홍보에 대해서 좀 공문을 보내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기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현재까지 그 추진 현황 또 실정 내역 향후 계획 우리 그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뭐 어신 감탄사인데 그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과 좀 그 상세해서 우리 그 위원들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로를 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지요? 예, 예, 본위원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2022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과의 그 방향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는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물론 쓰레기 처리장에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를 저희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져가서 분리 작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사무소에 뭐 일자리 창출도 되기도 할 것 같고 아이스팩이나 지금 저 모든 가정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밀키트 이런 배달이 택배 서비스를 이제 국민들도 코로나 이후에도 그건 계속 증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어느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스팩이나 재활용 용품들을 가지고 오면은 휴지를 바꿔주신다거나 하동산업 상품권을 바꿔주신다거나 이런 거를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내년에 또 세계차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어떤 우리 또 하동 국민의 그 어떤 환경에 대한 지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요 비슷한 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렵겠지만 읍면에 동참을 구하기도 어려울 거고 예산 반영도 어렵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선시 되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쓰레기통을 만들고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은 환경보호나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지키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잘해도 김혜수도 해야 되고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방안을 계장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하동군에서도 우리가 하동군을 더 깨끗하게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아이들부터 하동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치원 친구들
가족끼리 뭐 쓰레기를 모아서 먹은 간식을 모아서 같이 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휴지를 바꿔서 또 다른 어려운 뭐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뭐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서를 만들어 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꼭 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좋은 제안 감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폐건전지나 우유폐 사업에 포함시켜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정영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이 사용 중인 행정 차량의 연식, 주행 거리, 차량 수리 내역을 리스트 차량 포함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재범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기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향후 계획의 세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